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면서 괴로워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마음이 다스려지던가요? 마음은 기본적으로 다스림의 영역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은 그래서 미양이 간단하게 물어보셨으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게요. 미양이 최소한 사셨을 거 아니에요. 30년 이상을. 그죠? 어쨌든 뭐 미양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봤을 때 간단하게 일어날 거라 생각했던 일이 지난 30년 동안 그 예측이 맞았던 적이 몇 번인지 세보세요. 30년 동안 아니면 지난 평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동안 뭐 사람이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 과거는 돌아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얼마나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것은 왜 걱정 안 하는지 적으세요. 네, 적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당연히 걱정해야 하는 것은 왜 걱정 안 하는지. 그 예. 가스불 안 꺼서 불이 집이 타버리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버스를 탔어. 이 버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버스를 탔다면, 그리고 음식을 했다면, 그리고 또 뭐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가 뭐 추락하면 어떡하지? 저건 2-1, 이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뭐 청소기를 돌려. 그럼 청소기가 감전돼서 내가 감전돼서 죽으면 어떡하지? 또 뭐 있나? 공사장. 뭐 여기 걸어가는데 뭐 이렇게 안전망 해가지고 공사를 막 옆에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공사장 지나가다가 저 인부가 떨어뜨린 망치에 맞아 죽으면 어떡하지? 저것도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걱정이잖아요. 첫 번째 질문은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걱정이고, 첫 번째
첫 번째 걱정은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걱정. 저절로 일어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거는 이제 저 걱정은 왜 안 하고 살았는지 잊고 있었던 걱정이죠. 두 번째 걱정은 당연히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걱정. 아휴, 말도 참, 말 만드는 거 참. 그러니까 사실은 저 두 개 다 걱정을 해야 되는데 미양은 저 첫 번째 걱정만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걱정을 좀 더 얹어드리는 거예요.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걱정만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걱정들이 있잖아요. 뭐 다 떠나고 하나만 남긴다면 교통사고. 아니 운전하다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서 저 차가 나한테 들이와서 정면 충돌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는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어우, 생각만 해도 소름 끼쳐. 근데 아마 미양은 뭐 운전을 하시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당연히 해야 될 걱정 있잖아요. 뭐 자식이 군대를 갔다면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이건 하지 말자. 이건 예를 들지 말. 죄송해요. 이 예는 듣지 맙시다. 예는 들지 말고 그냥 본인만 그래. 본인 문제니까 본인만 합시다. 교통사고 제일 좋은 거예요. 교통사고는 정말 오늘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저 두 가지 걱정을 사실은 다 하셔야 돼요. 미양은 첫 번째 걱정만 하지 말고 두 번째 걱정도 하셔야 돼요. 뭐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걱정은 걱정이 되는데 왜 당연히 해야 하는 걱정은 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두 개 다 똑같이 큰 걱정인데 하나의 걱정은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인데 왜 하나의 걱정은 잊어지고 살죠? 그거는 참 사람이 웃긴 게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걱정은 신나게 걱정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일어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해요, 자기한테. 설마, 이래요. 설마. 사실은 교통사고가 훨씬 확률이 높은데. 왜 하나의 걱정은 엄청나게 걱정이 되는데 왜 당연히 걱정해야 되는 걱정은 잊고 살까요? 어쨌든 오늘도 밥을 하고 외출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면서요. 돌아와 보니 다행히 뭐 가스불 누군가가 사고치지 않고 집은 멀쩡하게 돌아가고 있고 갔다 오는 동안 어쨌든 횡단보도를 건너고 어쨌든 자동차를 잘 몰고 갔다 오고 버스를 탔다면 그 버스가 무사히 그 많은 사람들과 차들의 숲을 헤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미양의 걱정을 마음껏 하게 해주면서 안전하게 데려다 준 거예요. 교통사고의 위험 속에서.
웃기지 않아요? 아, 너무 걱정돼. 이러면서 버스 타고 오고 있는 거야. 아, 너무 걱정돼. 내일 어디 가서 결정을 막 해야 되는데, 아, 내일 걱정이 막 일이 막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버스 타고 있으면서. 내일 걱정을 하다가 오늘 일어날 일에 죽었다고. 오늘 일어난 교통사고에 죽었다고요. 물론 이제 지금 상황의 죽음을 얘기하는 건 좀 과하긴 하지만 깔끔하게 가져가려고요. 무슨 말이냐.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는 얘만 볼까요? 아니, 이걸로 하지 말자. 핸드폰으로 하자.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데,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건데, 왜 나는 얘만 볼까요? 얘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걱정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걱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걱정을 하기로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비님 당신 주장은 이쪽 걱정까지 겹쳐서 이 두 개의 걱정을 동시에 하면서 버스도 못 타고 길을 가다 걷지도 못하고 집에만 부들부들 떠는데 집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길 바라는 것이냐가 아니라, 걱정은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 게 아닌데, 이 미양이 그걸 걱정하기로 선택했다고요. 사로잡혀 있다는 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미양이 선택했다고요. 여기를 보기로. 자, 집중하세요. 이 말을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여기도 봐서 이 두 가지 걱정에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걱정은 기본적으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에 빠져 있고, 저렇게 지금 미양처럼 내가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선택이라는 말에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선택. 저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에게도 의지받지 않는 그 의지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 걱정은 선택이다. 내가 지금 걱정을 했다면 걱정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아비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쪽만 보고 있고 이쪽 안 보는 것도 다행 아닙니까? 가 아니라, 걱정은 단 한 개의 걱정이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꺼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쪽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걱정은 기본적으로 선택이에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이것까지 두 개 다 봐서 가려져서 아무것도 죽지도 살지도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걱정 자체가 선택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내가 지금 이 걱정을 보고 있는 것이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을 안 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걱정은 선택이니까. 내가 사로잡혀 있다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저기서 놔줘야지. 근데 걱정은 사로잡혀 있음이 아니라 선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을 안 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래서 이걸 같이 보라는 게 아니라 얘를 안 보고 있는 것을 알고 깨닫고 얘도 안 보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굳이 많은 감정들 중에 불안을 선택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의지를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교통사고의 걱정을 안 하기로 선택하고 무엇을 통해서 설마라는 좀 어설픈 무기, 설마라는 어설픈 무기로라도 교통사고를 잊고 오늘 하루 편안히 어딘가로 갔다 올 수 있었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의지로 교통사고를 걱정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마음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걱정들도 여러분들이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걱정 안 하기로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착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걱정 안 하기로 선택해, 걱정 안 하기로 선택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미래는 볼 수 없지만 과거는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교통사고, 여러분들 운전해봤죠? 2년 동안 운전해봤어. 그 중에 나를 죽일 만한 무언가의 순간이 몇 번이나 있던가요? 한 번이라도 있으면 물론 큰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일상 속에서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흘러가는 일상이라는 데이터로 그 걱정을 안 하기로 선택한 것에 무게가 실리듯이 여러분들의 그 선택에 데이터가 무게를 실어주는 거예요. 나 도자기 엄청 잘해. 나 도자기 엄청 잘 빚어. 그걸 뭘로 알겠어요? 그분이 도자기를 한 700개를 만든 거야. 그러면은 그 말이 신뢰가 쌓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기로 한 그 선택에 힘을 실어주는 게 뭐냐면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어난 걱정이 정말 얼마나 일어났냐는 거지. 그랬을 때 물론 한두 번씩 있을 수는 있어. 우리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 정말 구더기 한 마리 생기면 장이 다 망쳐지거든.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까 돌아보라고 한 거예요. 지난 평생 동안 일어난 일이, 사람이 과거는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몇 번이나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확률이, 그 횟수가 지극히 미비하다면 걱정을 안 하기로 한 그 선택이 굉장한 신뢰도가 쌓인다는 거죠. 어떤 정도로? 내가 그 선택을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타이어의 힘과 대기업의 어떤 자본력, 그리고 이 쇠, 그리고 이 엔진의 역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가다가 타이어가 덜그럭고 덜그럭하면서 다 빠져. 그럼 여러분 버스 탈 수 있겠어요? 걱정을 안 하기로 의지로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은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스리는 사람들도 많던데요. 글쎄,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하지만 마음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 마음은 그래서 무념무상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영역은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높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데이터가 높다. 그것이 일어나는 그런 걱정이 데이터가 높다. 데이터가 높다.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문 경우인데, 근데 그거는 이제 걱정의 영역이 아니라, 그거는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측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이터가 높다는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경우가 꽤 있었다는 얘긴데, 그러면 미 양은 도자기를 다루시니까 여러분들이 미 양이 도자기를 했을 때 그 도자기가 할 때마다 무언가 깨진 데이터들이 있는 거예요. 깨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깨지고 저렇게 할 때 깨지고 6월 30일 날 뭐 반드시 깨져. 뭐 깨지는 경우가 깨져.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도자기를 또 지금 빚으면 이게 깨질 것 같은 거야.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그거는 이제 걱정이 아니고,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측이에요. 예측. 그건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거 있는 예측이에요. 교통사고로도 마찬가지야. 내가 차를 타고 가. 근데 꼭 그 직진 거기서 그 무렵쯤에 꼭 아저씨 하나가 튀어나와.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이건 예측이지. 그런 일들이 데이터가 높다는 것은 횟수가 있다는 건데, 설령 3번 정도의 횟수만 있어도 생명과 연관되는 건 많은 거잖아요. 3번의 생명의 위기를 넘는다는 건 큰일이니까. 그러나 생명과 위기가 된 데이터라면 그 횟수가 한 번이어도 정말로 많은 가르침을 줘요. 우리가 뭐 껌 씹어보고 껌맛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위기를 넘긴 어떤 무언가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비록 한 번이나 두 번일 뿐일지라도 그 데이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높다는 것은 과거에 횟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미양이 할 것은 걱정을 할 것이 아니고요. 이건 걱정의 영역이 아니에요. 걱정은 근거도 없는데 불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은 데이터도 없는데 걱정과 불안을 선택하는 게 걱정이에요. 근데 그 데이터가 있다면 그건 걱정이 아니라 예측이에요. 예측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하면 좀 너무 좀 정이 없는데, 그 경험,
일어난 경험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그 경험. 그 경험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도자기로 예를 들면 그래요. 6월 30일 날 도자기를 빚으면 항상 깨지는 거야. 근데 6월 30일이 항상 중요한 날이었어. 그럼 불안하죠. 근데 올해도 어김없이 6월 30일이 온 거야. 내일이네요. 내일이네. 내일이네요. 그러면 내일 도자기가 중요한 날인데 내일 도자기가 또 깨질 건 거야. 그럼 미양이 할 일은 걱정이 아니에요. 이건 걱정의 영역을 넘어간 거야. 미양이 할 일은 왜 깨졌는지를 진심으로 물어봐야 돼요. 왜 깨졌는지. 만약에 도저히 구해지지 않는다면 하늘에라도 구해야 돼요. 사람이 간절하면 막 꼭 꼭 종교가 없어도 하늘에 부르짖잖아요. 그 정도로 왜 이게 6월 30일 날 중요할 때마다 이 도자기가 깨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왜 깨질까? 왜 깨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왜 6월 30일 날 이 중요한 날에는 왜 내가 도자기를 빚으면 깨질까? 그거를 간절히, 그러니까 그 사건이 미양한테 얼마나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단순한 교통사고에서 돌발 상황 정도가 아니라 미양에게 그것이 정말로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내일 도자기가 깨지면 나는 정말로 이 업종에서, 나는 내일 또 그 도자기가 깨지면 나 이 업종에서 뭔가 은퇴를 해야 돼. 이 정도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정말로 간절히 지난 경험, 왜 깨졌는지 살펴봐야 해요. 간절히. 그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간절히 교통사고 돌발 상황의 예를 또 들면 거기서 한 사람이 꼭 튀어나와.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튀어나오는 걸까? 근데 오늘은 진짜 오늘은 내 와이프가 산모거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쳐. 그러면 내일은 그 아저씨 또 튀어나올 건데,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럼 돌아갈 길도 없어. 거기를 무조건 가야 돼. 그러면 가만히 간절히 살펴보면 그 상황을 떠올려 본다든지, 그러면 저쪽에서 누군가가 할아버지 이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앞집에 사는 누군가가 와서 그 할아버지한테 인사만 하면 이 할아버지가 뛰는 거야. 그러니까 랜덤하게 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랜덤이 아니고 그 애가 학교 가는 시간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간절히 생각하면 그 원인을 알게 돼요. 미양 같은 경우는 아까 던 도자기로 예를 들면 왜 도자기가 깨질까? 이거는 실화 중에도 실제로 있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날만 되면 깨지는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도자기는 제가 잘 모르지만 도자기로 굳이 억지로 예를 들자면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니까 평소 하던 양보다 무언가를 뻑뻑하게 한 거예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지난 경험, 데이터가 높다면 횟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 횟수에서 왜 그랬는지를 찾아내면 편안해져요. 그건 예측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높다면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간절히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지 말고. 그래야만 편안해져요. 그걸 못 찾아내면 또 깨질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원인을 찾는 동안에도 여전히 걱정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원인을 찾느라 집중하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의지로 고요한 평안함 속에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그러니까 평안을 택하고, 그러니까 걱정을 택하지 않, 여기 용어로는 걱정을 택하지 않고, 걱정을 선택하지 않고 이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넘어서면 이제 죽음에 대한 관점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고, 미양이 물어보셨으니까 지금 미양이 할 것은 그 데이터가 높다면, 그 횟수와 경험이 있다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마음을 뒤로 제껴두고, 마음은 뭐 다스릴 생각하지 말고 미양의 의지로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간절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태까지 마음을 다스리는 데 썼던, 여태까지는 의지로 마음을 다스리는 선택을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것은 미양의 의지로 마음을 다스리는데 내 마음을 다스리는데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내일 일어날 일이 또 일어날 것 같은 그 과거의 경험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보지 말고. 교통사고 났다가 삑 하고 섰어. 놀란 거야. 릴렉스.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끽 섰어. 마음, 릴렉스. 이렇게 할 때가 아니라, 왜 나를 끽 쓰게 한, 이제 저기를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끽 쓰게 하냐고. 여기까지 오면 시선을 릴렉스로 보지 말고 그 원인을 찾으시는데 의지로서 집중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러면 반드시 그 간절함이 보여줘요. 이제 간절함이 그 원인을 보여줘요. 그거는 정말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이거는 정말 유능하다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한결같은 증언. 간절하면 반드시 알게 된다.